복구가 한창인 포항시 죽장면에 또다시 가을 장맛비가 내리면서 복구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피해액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웃돈다며 정부의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경북도민 89.8%인 236만 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으로 조사돼 오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죽장면에 반갑지 않은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로 피해 복구가 미뤄지고 추가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포항시 죽장면의 한 농기계 점포.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은 빼냈지만 물에 잠겨 망가진 농기계들은 모두 폐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피해액만 수천만 원에 이르지만 보상이나 지원 대책은 듣지 못했습니다. 물이 차가지고 뭐 한 개도 못 써요. 기계는. 그러니까 뭐 CS는 면에 가면은 하여튼 이거 뭐 농기계는 해당사항 없다 그러네. 보조라든가 뭐 피해 보상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바로 옆 마을길은 넘쳐난 물로 여전히 물바다 상태입니다. 전면적인 도로 공사가 시급하지만 계속되는 장맛비로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저게. 거기에 비해가 여기 나가는 구멍은 또 밑에도 잘못돼 있고. 중장비도 버티기 어려운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민간단체와 군장병의 봉사 지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빗줄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복구 작업 속에 주민들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내일 청소를 해야 되지. 아까 비가 오게 뭐 놀래가지고 가게 또 하수도 또 맥혀가지고 비 맞고 또 뚫고 곧 난리를 치겠지 뭐. 아이고 무섭다 이제 물 무섭다. 포항시는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로 죽장면에서 45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도로와 다리, 하천 등 공공시설 100여 건에 35억 3천만 원, 주택 파손과 침수, 농경지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는 120여 건에 10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합동 조사반을 꾸려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 죽장면의 집중호우 피해 금액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죽장면 일원의 수해 피해 금액은 45억 5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공공부문 복구 금액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시 단위는 30억 원, 해당 읍면동 단위는 7억 5천만 원을 충족해 행정자치부에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도내 12개 시군에 지원할 응급복구비 30억 원도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과 관련한 국비가 9조 7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년보다 1,695억 원이 늘어났고 특히 백신 분야 예산이 대거 확보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예산 9조 7천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 관련 4조 6천억 원에 신규 사업 59건, 5조 8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백신과 방산 등 미래 신성장 관련 신규 산업이 대거 포함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지역 백신 산업 관련 3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에 걸맞게 백신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과 백신 사업화 기업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생명 백신 공학 교육 연구 시설이 설립됩니다. 경상북도는 연간 전문 인력 100여 명을 양성에 배출할 계획이며 안동대에는 백신학과가 개설됩니다. SOC 분야에서는 중부 내륙철도와 중앙선 복선 전철 국비가 확보됐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이 관련 예산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촌 조성, 상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마을 단위 돌봄 농장을 조성하는 케어팜밸리, 영일만항 개발이 포함됐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혁신 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구미 스마트 산단 조성 등이 반영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 지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전체 도민의 89.8%인 236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하고 고액 자산가는 제외합니다. 지난 국민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구성원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과 지급은 모두 개인별로 진행되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은 사전 요청한 경우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에서 5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지급 신청은 온라인은 6일부터,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포항에서 강아지를 매달고 달리는 트럭이 목격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상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4차선 도로. 반대편 차선으로 달려오는 흰색 트럭 옆에 흰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지는 물체, 바로 흰 강아지입니다. 진돗개 믹스 같은데 한 생후 한 5개월 정도, 6개월 다리 4군데에서 다 피가 많이 나고 있을 거예요. 운전 중이던 목격자는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목격자가 달려가자 트럭 운전자는 이곳에서 강아지를 싣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트럭 운전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포항시청에 학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는 60대 남성 A씨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트럭 뒤편에 강아지를 싣고 가던 중 강아지가 떨어졌지만 이를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칠 수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계속 운전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상해가 인정된다고 보이고 관련 증거를 종합해서 송치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의 격리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학대를 받은 동물들은 당연히 학대자로부터 격리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격리 후 치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 초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난 3월 경북 상주에서 달리는 차량에 매달린 개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동물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경주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이에 따라 경주페이 이용자들은 이번 달 말까지 100만 원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까지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주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도 경주페이 인센티브 한도를 올려 매월 50만 원까지 사용할 경우 5만 원의 인센티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국어는 비교적 쉬웠고 수학과 영어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2달여 앞두고 9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습니다. 수학은 문이과 공통과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 수학 나형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고 미적분은 지난해 수학 가형과 비슷했습니다. 영어는 어려운 어휘로 구성된 긴 지문이 출제돼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재학생과 재수생, 반수생 등 수능을 칠 대부분의 수험생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전체 수험생 중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남은 기간 취약하는 과목과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과목을
집중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전국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300여 명 늘었습니다. 재학생은 200여 명 줄었지만 졸업생 응시자가 3만 1,500여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내년도 정시 비중을 늘리고 약학대가 되살아나 재수 또는 반수에 도전하는 학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9월 모의평가 응시자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고 응시한 인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졸업생 응시자가 많아지면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출제 원칙과 경향이 수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막판 수능 대비에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상위권은 고난도 문항 위주로, 중위권은 변별력 있는 문항 중심, 하위권은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고 입시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 마감된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이 12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명이 1,852건, 주택 10만 9천여 건, 소상공인 만여 건, 중소기업 600여 건, 농축산 시설 200여 건, 종교시설 400여 건, 그리고 가재도구 등 기타는 2,600여 건입니다. 재원의 20%는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북도와 포항시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로 3만 4천여 건, 1,480억 원 지급을 결정했으며 내년 2월까지 순차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 재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5월쯤 지급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맘때 약해져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크게 확장해 전국적으로 가을 장마가 거센데요. 포항과 경주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경북 동해안 지역도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영덕과 울진 지역의 빗줄기는 약해지면서 점차 그치겠지만 포항과 경주는 밤까지 세찬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도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포항과 경주 10에서 최고 60mm, 영덕과 울진 지역에서는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경주, 울진 지역에서 23도, 영덕은 24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4도에서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점차 가을의 날씨가 시작되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흐린 하늘이 지속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1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시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주 10명 미만으로 진정세를 보였는데 어제 16명이 확진된 데 이어 다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오늘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4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올 여름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발생한 고수온 현상으로 영덕군 멍게 양식어장에서 대규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발생한 고수온 현상으로 영덕군 전체 멍게 양식어장의 70~80%에 이르는 면적에서 멍게가 폐사했습니다. 영덕군은 피해 주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고수온에 강한 품종에 대한 양식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주간을 운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학교 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상담 주간을 운영하며 학교 폭력 예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2기 경주시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공직자의 부조리와 비리를 막고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모기간은 16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위촉 대상자가 정해지며 2년 임기에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국내 등록어선은 감소하고 있지만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20년 등록어선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등록어선은 전년보다 91척 줄어든 6만 5천여 척이며 이 가운데 21년 이상 된 어선은 30%인 1만 9천여 척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